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3월 18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AGI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AGI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범용 인공지능의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로 사람과 같은 그리고 그 이상의 지능을 구현을 하는 것을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에서만 봤던 일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지금 단계에 좀 와 있다. 뭐 이런 기술력을 현재 갖춰진 상태이고, 거기와 연관되어서 파도가 어떤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촬영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소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볼 거고, 그리고 오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변수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적으로 이제 좀 보면서 단기적으로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목요일 오후에 장을 마감하고 나서 이제 뉴스 기사가 되면서 잠깐 이슈가 됐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 이제 근거를 대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뭐 좀 개인들이 소송을 해서 좀 이기긴 어렵지 않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주가가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큰 악재가 돼서 파도에게 크리티컬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주가가 개발락을 했었거나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을 텐데, 아래 꼬리를 달고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다시 보합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되면서 크게 주가 하락은 없었었다. 그래서 단순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논이슈 상황으로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좀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개인들 물량만 뺏긴 콜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런 상태로 흘러갔고, 오늘 또 거의 이제 주말 이후부터 해서 그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은 특별하게 내용은 없었다 정도만 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로 소송 어떻게 참가하는지 이런 부분 여쭤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뭐 어떻게 같이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뭐 아마 연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연대로 해서 이제 변호사를 끼고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나중에 만에 하나 승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보상받는 거는 거기 이제 모여서 소송한 그 주주분들만 이제 보상을 받을 거고, 그 외적으로 나머지 소액주주분들 전체 대상으로 남아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승소할 확률도 매우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좀 낮아 보이기도 한데, 뭐 특별하게 그 이후에 뉴스 소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하고 영상을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말씀드리자고 보면은 AGI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뉴스 기사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뉴스 내용인데, 음, 이제 올 초에 이제 CES 그리고 뭐 MWS라고 해서 이 AI 쪽과 AGI 쪽의 빠른 발전에 관한 내용들이 좀 이슈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당장 25년도 내년부터 해서 이제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지고 상용화를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이 AGI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높여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AI와 관련된 연산 처리를 하는데도 많은 데이터가 필요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고도화된 범용 AI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를 하려면 지금보다도 더 훨씬 높은 수준의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슈 있는 부분이고, 관련돼서는 이 발열, 이 부분이 계속 제가 엊그제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발열, 그러니까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도 되게 큰
그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과 관련해서 파두는 전력 부분도 되게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 부분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고 AI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기존 일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SSD 용량이 이제 많이 탑재되는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센터처럼 그렇게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이 낮추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돼서는 뭐 이제 특수용액, 액침 냉각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부터 해서 이제 GTC, 그러니까 GPU와 관련된 기술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주체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이제 될 이슈 이 부분이 때문에 내일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 그 주가 방향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일 이 엔비디아가 GTC 이후로 주가 움직임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아침장을 또 보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기사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AGI 방금 말씀드린 진화를 하게 되면은 AI 침투율이 이제 급상승한다 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해놨고, 거기에 걸맞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필수적이다. 지금 기술 자체가 일반 데이터 센터 쪽 단계를 건너뛰어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넘어가는 트렌드는 좀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두가 어떻게 또 이 산업을 침투하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 이 AGI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고, 이제 AGI 공급망은 하드웨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아무래도 AI 쪽 처리하는 부분 플러스 해서 일반 데이터 센터도 좀 필요로 할 걸로 생각이 들고, 뭐 클라우드 플랫폼, AI 모델, AI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처음에 파도가 예상했던 데이터 센터 시장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AI 데이터 센터에도 SSD는 그래도 필요는 하니까 저는 그래도 이 정도 어느 정도 시장 규모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흐름으로 가는지는 조금 더 관찰 추적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소송 관련해서는 특이하게 이슈가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리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금리 이 부분만 잠깐 얘기를 하더라도 뭐 5분 이상은 또 지나가기 때문에 금리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AGI 이 부분 하나랑 이제 GTC,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해서 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 부분은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더 흐름이 좀 강하게 흘러간다,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거고, GTC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부터 해서 한국의 반도체 주식 그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거 좀 관심을 가져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등 시기 한번 같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4월 정도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앞에 고점 부근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근거는 차트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 주봉 11선, 초록색 굵은색 선, 이 아래쪽에서 보통 11 정도, 그러니까 캔들이 10개, 그러면 이제 주봉이니까 이게
10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2달에서 3개월 정도 보통 있으면 다시 주봉을 돌파하러 가는 흐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근거로 첫 번째는 이제 주봉을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높고 주봉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가격이 28,000원 정도로 되어 있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5일 이동 평균선 가격이 28,000원, 지금 주봉이랑 월봉이 이동 평균선이 겹친 가격 라인대가 왔는데 아무래도 이 월봉이 바뀌는 시점 다음 달부터 해서 이 월봉이랑 월봉 5일선이랑 주봉 11선 돌파는 21,000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었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 21,000원 돌파를 하면은 다시 이 고점 부근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 상태를 보면은 최근에 개인이 좀 매도를 많이 어제 이제 지난주 그 소송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거의 한 10만 주 매도를 한 것 같은데,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최대 어저께 금요일 날은 오전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이슈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구나 해서 뭐 손절하거나 매도할 뭐 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결국 개인들이 털려야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매도 물량이 조금씩 이제 버티지 못하고 나오고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이제 주가 올라갈 확률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4월 달부터 움직이는지 3월 말부터 해서 이제 좀 흐름이 바뀌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라고 뭐 100% 맞추는 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인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주가가 언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같이 남겨주셔서 의견 같이 좀 이런 부분 공유하면서 시장 흐름,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 좀 가볍게 내용을 다뤘고, 내일은 제가 영상 따로 촬영을 못할 것 같고, 수요일 날 또 이제 CXL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이제 파두에 연관 지어서 같이 또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수요일 날 또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